이디야? 여행자랑 페이몬이구나. 어떻게 푹 쉬었어? 맞아요. 이곳 환경은 정말 좋죠. 사막과는 다르게요. 정말 몇 없는 장점 중 하나랍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인걸요. 사막에는 정말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로 가득해요. 저에게는 마치 그래요. 진흙탕 같아요. 정말 오묘한 비유네. 이디야가 말하지 않았으면 이 신기루가 사막에 있다는 걸 까먹을 뻔했어. 알 것 같아요. 이곳은 아주 습해서 마치 우림 속 같거든요. 정말 익숙한 느낌이에요. 다들 푹 쉰 것 같네. 그럼 우리 이제 북쪽 숲으로 출발하자. 모두 행운을 빌어요. 제목까지 힘내주세요. 작별 인사할 거 없어. 우리 애는 당연히 이디야 씨도 포함이거든. 네? 잠깐만요. 전 그냥 마스코트일 뿐인데요. 위축될 건 없어요, 이디야 씨. 게다가 가든파티 관리자가 이디야 씨를 기다린다고 했거든요. 뭐라더라? 이디야만이 처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나랑 콜레이가 숲속에서 발견했어. 그 가든파티 구역을 관리하는 사람은 소론파의 학자인 것 같았어. 학자? 숲속의 지맥을 연구라도 하는 거야? 아휴, 이곳에 연구할 만한 지맥이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같이 가죠. 이야, 드디어 사람을 만났네. 오래 기다렸죠, 메이몬 씨? 이디야 씨도 같이 왔어요. 콜레이 씨, 정말 고마워요. 아, 정말 오랜만이야, 이디야. 진짜 올 줄은 몰랐네.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서 혼자 울고 있을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쩐지 이런 평가가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럼 울게요. 지금 당장 우는 걸 보여줄게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알았어, 내가 말이 심했어. 근데 이 두 분은? 안녕, 난 페이몬이야. 모두 다 절 도와주고 있는 믿음직한 동료예요. 절대 절 대하듯이 대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전 메이몬이라고 불러주세요. 일단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자리를 옮기도록 하죠. 안에 이렇게 큰 텐트가 또 있다니. 굉장하죠? 제가 만들어준 거예요. 축제나 놀이공원이면 예쁜 텐트 정도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이디야는 겸손할 뿐이지 실력을 숨긴 엄청난 실력자인 거야. 왜 그래, 콜레이? 미안한데요. 이걸 말해도 되나? 내가 떠올린 게 흥을 깰 수도 있어서. 괜찮으니 말해봐. 여긴 노점들이 이렇게 많은데 점주도 없고 노는 사람도 안 보여. 엄청 썰렁해. 실은 이곳은 원래 엄청 시끌벅적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신기루 전체가. 혹시 하늘과 땅이 뒤바뀐 것처럼 느껴졌어? 맞아요. 바퀴 안의 것들이 텐트로 떨어지면서 안에 있는 크리스탈 램프를 떨어뜨렸죠. 아, 그 크리스탈 램프라는 게... 맞아. 축제에는 예쁜 불빛이 있어야 한다며 만들어낸 그 크리스탈 램프 말이야. 크리스탈 램프가 떨어지자 텐트 내부는 엉망이 됐고 물의 환영도 그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속수무책의 상황이 되자 로렌스라는 분이 자진해서 용감하게. 잠깐, 자진해서 용감하게라고? 네, 제 경고를 흘려듣고는 의연하게 텐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맞아. 왜 말하다 마는 거야? 그리고는 뒷이야기 같은 건 없게 됐죠. 물의 환영과 함께 그곳에 갇혀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안 되죠, 메이몬 씨.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안쪽 상황은 여러분 생각보다 더 복잡해요.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추측만 하는 건 시간 낭비야.
모두 모였으니 직접 확인하러 가보자. 절 따라오세요. 안쪽은 원래 무대였는데 신기루가 뒤흔들리고 나서 성질 자체가 변해버렸어요. 높은 곳에 매달려 있던 등불과 크리스탈 램프가 땅에 떨어지면서 복구에 엄청난 방해가 되고 있고요. 접근하기 어려워진 건가요? 실은 불빛이 가장 큰 문제예요. 무대에 서본 적이 있나요? 스포트라이트가 당신을 향하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당신에게 끌리잖아요. 저에게 그건 정말... 전 이목이 집중되는 건 정말 싫어요. 그런 시선은 견디기 힘들다고요. 저도예요. 말도 잘 못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 쳐다본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네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거야? 듣고 비웃으면 안 돼. 나도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일은 극복이 안 돼. 사람이 많을 때나 다들 날 보고 있을 때. 왜 비웃을 거라 생각해? 그거 알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건 꼭 나쁜 일은 아니야.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해. 본인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거잖아? 넌 모든 면에서 엄청난 자질을 보이고 있어. 나처럼 어렸을 때부터 춤을 배웠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잘 췄을 거야. 아니야. 그건 절대 불가능해. 저도 안 될 거예요. 그 기분 정말 잘 알죠. 시간을 내서 나한테 배워봐. 언젠간 엄청 훌륭한 댄서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때가 되면 스포트라이트도 더는 두렵지 않겠지? 유라가 말을 하는데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아. 정말 괜찮아? 너 바보 같다고 몰래 웃고 그러는 거 아니지? 날 그런 인간으로 보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알았어. 배우면 되잖아. 아무래도 제가 더 경고할 필요가 없겠군요. 아무튼 이 커튼을 걷으면 바로 무대가 보일 거예요. 잠깐! 중앙에 있는 저건 뭐야? 제 크리스탈 램프예요. 잠겨버렸지만요. 이걸 복구하려면 우선 크리스탈 램프의 받침대를 들어 올려야 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주변에 무대 제어 장치가 있을 텐데. 플러그의 컬러 렌즈를 이용해서 등불의 색을 바꿔봐야겠네요. 그렇다고 너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안 되겠지만 메이몬, 혹시 사이노라고 알아? 처음 들어보는데 왜요? 아니야. 그냥 문득 둘이 말이 잘 통할 것 같아서. 본론으로 돌아가죠. 어서 통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거기 누구 있으면 나 좀 도와줘. 레시글 로렌스? 누구냐? 감히 이 몸에 실명을 거론하다니 정말 무례하군. 엄청 허약한 상태일 텐데도 저런 말을 하다니. 역시 로렌스 가문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런 상황에서도 의미 없는 예절 같은 걸 따지는군. 네가 어떻게 여기에? 날 비웃으러 온 거냐, 유라?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잖아? 일부러 날 도발할 건 또 뭐야? 물론 내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상관없어. 귀족은 태어날 때부터 독립적이라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으니까. 알려줘서 고맙군. 도움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어. 저 말은 진심이 아니야, 유라. 말투가 딱딱하고 유라를 몰래 곁눈질하고 있어. 치료사인 내가 판단하자면 저 사람은 지금 도움이 필요해. 그래? 하도 갇혀있어서 말하는 예절을 다 잊었나? 가소롭군. 다들 가자! 무대는 낯짝 두꺼운 저 녀석에게 맡기자고. 이봐! 잠깐만 기다려! 멈춰! 정말 날 버려두고 그냥 가다니. 우린 그래도 가족이잖아. 필요할 때 도와줬다고 네 위상이 깎이진 않아. 내 수치도 너의 행동에 감춰질 거고, 이건 가문의 위엄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고. 그게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이야? 가문 정도로 날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네 신중하지 못한 행위나 부끄러운 줄 알라고.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곳에 왔으니까.
난 로렌스 가문 사람들 모두 다 저런가? 너무 체면만 챙기네. 자, 마스코트인 제가 분위기를 띄워야겠네요. 자, 유라 로렌스 씨랑 레시그 로렌스 씨 두 분 다 하나씩 받으세요. 이게 뭐야? 사탕? 고마워. 이 향은 렌즈에서 나던 그 향이랑 똑같네요. 맞아요. 달콤한 사탕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마스코트 씨, 정말 고마워. 덕분에 기분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이 녀석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다고? 유라 씨가 며칠 동안 정말 걱정하셨어요. 저한테도 당신의 행방을 몇 번이나 물어보셨거든요. 이제 두 분이 만났으니 더 이상 질문 받을 일은 없겠군요. 정말 해피엔딩이네요. 난 이 녀석이 아니 따윈 관심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입만 상건 유라도 정말 만만치 않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쓸데없는 소리를 할 거면 적어도 나한테도 사탕 하나는 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알겠어요. 사탕은 얼마든지 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모두에게 정말 큰 민폐를 끼쳤어. 진작 그래야지. 저 왔어요. 어라, 벌써 이야기가 끝난 건가요? 왜 절 그렇게 보세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럼 정비 좀 하고 가서 크리스탈 램프를 고쳐보죠. 참, 레시그 씨는 상태가 안 좋으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같이 쉴 곳을 찾아볼게요. 마침 저도 피곤해서. 그럼 좀 부탁할게, 이디야. 책임을 묻기 전에 일단 몸부터 회복하라고, 레시그. 이제 받침대를 위로 올릴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그 램프랑 비슷한 장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플러그에 컬러 렌즈가 녹았어. 렌즈가 빛에 녹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져서 그래요. 저기 어디서 달콤한 냄새 나지 않아? 저기 방울이가 하나 있어. 모래 환영이네요. 커튼 뒤에 숨어 있었을 줄이야. 다행히 무사한 것 같아요. 밖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들어와서 보니 더 크잖아. 신비로운 텐트니까요. 아니, 밖보다 큰 장면은 이야기 속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또 새로운 길이 나왔네. 이게 진짜 마지막 층이겠지? 이제 곧 있으면 텐트 꼭대기에 도착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은 크리스탈 램프를 텐트 꼭대기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떨어진 받침대를 반쯤 들어올리니까 꼭 바자르의 무대 같네요. 혹시 바자르에 가본 적 있나요? 아니? 전 타이너리 스승님과 몇 번 가봤어요. 그곳엔 다양한 상인이 있어서 정말 시끌벅적하죠. 운이 좋으면 닐루의 공연도 볼 수 있고요. 오, 수메르의 춤이라? 한번 보고 싶네. 돌아갈 때 들렸다 가면 좋겠다. 가는 길이 반대여도 상관없어. 유라만 괜찮다면 나중에라도 데려가 줄게. 좋아, 그럼 약속한 거야? 그러고 보면 우리 정말 많은 곳을 다녔네. 이제 다 세지도 못하겠어. 그렇군요. 제 아버지는 바자르의 축제 준비를 돕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축제 때마다 사탕을 먹을 수 있었죠. 아이가 뭘 알겠어요. 사탕만 먹으면 기분이 좋았죠. 축제든 가든 파티든 그냥 정말 좋은 일이라고만 여겼죠. 게다가 늘 아버지가 대단해 보였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메이몬 씨는 아카데미아의 학자잖아요. 제가 알기로 학자는 여가 시간에도 과제 연구를 한다고 하던데. 그럼 메이몬 씨는 축제 준비를 도와줄 시간이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들켜버렸네요. 전 제가 되고 싶은 사람과 부모님이 바라는 사람 중 후자를 선택했지만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유라의 상황과 정반대구나. 이제 너도 깨달은 거지? 그래서 이런 노점들이 설치해서 축제 분위기를 내려고 했던 거고.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즐겁진 않네요. 축제에 참가하는 거랑 축제를 여는 건 전혀 다른 일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무런 걱정이 없었던 건 가족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축제 준비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니까 제게 학술의 길을 걸으라고 하신 거죠. 하지만 전 둘 다 제대로 해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자포자기한 채 사막에서 지맥 조사를 하다가 결국 이곳에 떨어진 거죠. 그래도 어렵게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또 결과가 엉망이 되니까 이젠 일어설 용기조차 없네요. 그렇지 않아요, 메이몬 씨.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메이몬 씨는 용기가 있어요. 우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줬잖아요. 진짜 자포자기한 사람이라면 절대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콜레이... 제 상황은 제가 잘 알아요. 그렇게 위로하실 필요 없어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사람은 종종 자신의 행동이 말보다 더 솔직하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곤 하거든요. 저도 유라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얼른 크리스탈 램프를 고쳐보자. 네. 이디야, 우리 왔어. 안 그래도 곧 나오실 것 같았어요. 레시그 씨는 거의 회복했으니 걱정 마세요. 저도 사람을 보살필 수 있을 줄이야. 다행이에요. 제 장점을 또 하나 발견했어요. 저런 모습을 걱정된다고 해야 할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잠깐만! 방금 거대한 그림자가! 으아!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어떻게 여러분은 잘 마무리되셨나요? 물론이죠. 여행자님과 페이몬 콜레이 씨 그리고 유라 씨를 합하면 당신보다 40배는 믿음직하거든요. 겨우 40배라니 전 생각보다 훌륭하군요. 모든 걸 내려놓으면 불패의 땅에 설 수 있는 건가요? 대단하네요. 마치 뵐 수 없는 강물 같아요.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어떻게 텐트에서 나온 거야? 그래, 난 유라를 만났고 그리고 아이고 머리야. 이건 치료의 부작용 중 하나예요. 레시그 씨, 정신이 드세요? 아직 좀 어지럽긴 한데. 레시글 로렌스, 유라, 알았어. 얌전히 너랑 몬드로 돌아가서 더는 과격한 방법으로 로렌스 가문을 부흥시킬 생각은 하지 않을게. 정말 이상하네. 이렇게 말이 잘 통하게 변하다니 말이야. 그러면 전보다 털어놓을 얘기가 더 많아졌겠네? 난 인정할게. 처음에 난 로렌스 가문의 부흥 때문에 이곳에 온 게 맞아. 하지만 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길도 잃어버렸어. 리월과 수메르를 지나 한동안은 지갑까지 잃어버려서 노숙하기도 했지. 정말 이상했어. 그거 알아? 그곳에는 날 아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로렌스에는 더더욱 관심도 없더라. 너랑 난 족쇄석에서 자란 체스 말이었어. 우리는 귀족처럼 행하라고 배웠지만 밖에서는 정작 몬드 사람에게 무시받고 있어. 혐오스럽고 중어스럽고 고집스러운 교육이 한데 얽혀서 낡은 귀족 철칙에 매여서 자존심이나 지키게 했지. 아주 기나긴 줄다리기 같았어. 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 너도 알잖아. 아니, 넌 벌써부터 알고 있었겠지만 난 이제야 깨달았거든. 레시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 모두 다 사실이야. 네 가족들은 아직 네가 깨달았다는 걸 모르는 것 같지만 맞아. 다 최근에 안 거니까. 이곳에 오고 나서야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모두가 날 두려워하는 몬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나는, 그리고 수많은 로렌스는 그저 남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갈망할 뿐이야. 레시그, 너나 나나 로렌스의 명예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명예는 다 과거야.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인간이고. 이곳 일을 처리하면 돌아가려고 했는데 네가 이곳에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 놀라게 해서 정말 미안해. 보세요. 사람은 항상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레시그 씨도 본인이 되고 싶은 사람을 선택했나 보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됐어. 아직까지 나만의 인생 목표를 찾지 못했거든. 괜찮아요. 본인이 되고 싶은 사람과 부모님이 바라는 사람을 구분하게 된 것만으로도 엄청 훌륭한 거니까요.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찾는지는 그 무엇보다 어려운 과제일 테죠. 레시그, 제안 하나 할게. 돌아가면 방금 한 그 말을 부모님에게 들려줘. 어때? 그러면 그냥 맞아 죽을걸? 넌 가족들에게 솔직한 생각을 말했어? 나도 고민 중이야. 같이 앉아서 모두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로렌스는 이 무대처럼 한때 휘황찬란했지만 과거의 무대는 막을 내렸어. 이제 새로운 무대로 교체할 때야. 저런 사람이라서 즉흥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건가? 완강하면서 억세지만 투명하기도 해. 마치 얼음 조각 같아. 그 얘기는 다 하셨나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이거 받아요. 전에 오늘 내일 할 것 같은 레시그 씨 옆에서 찾은 거예요. 이건 부품이잖아요. 그때 찾았으면서 지금 주는 거예요? 안 물어봤잖아요. 실은 까먹고 있었지만요. 그럼 이 부품도 일단 여행자님에게 맡기도록 하죠. 이건 낯이 익네.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 저번 축제 때 나도 핫박스 샀었어. 맞아요. 축제 때 이걸로 사탕을 담곤 했죠. 당시 텐트를 만들 때 쓴 재료이기도 하고요. 이제 텐트도 다 고쳐졌으니 더는 특별한 의미가 없겠지만요. 어른이 되어서 사탕을 먹으면 어릴 때 먹던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 이젠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 결론은 사탕 먹는 건 마치 인생처럼 선택일 뿐이라는 거지. 그럼 총 3개의 부품을 찾았고 마지막 하나가 남은 거네요. 근데 텐트를 고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뺏긴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일단 돌아가서 쉬도록 하죠. 절 따라오세요. 코코미, 먼저 돌아와 있었구나. 너희구나. 북쪽 숲으로 떠난 모험은 잘 마무리했어? 잘 마무리했지. 넌 오늘 뭐 했어? 이제 모두에게 알려줄 때가 됐네. 난 와타치미 섬의 아라이토가미 무녀로서 원래라면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어. 사실 와타치미 섬은 오래전에 신기루 옥갑이라고 불리는 유물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최근 유물과 짝을 이루는 보석이 갑자기 뭔가를 가리키는 듯한 불빛을 내뿜어서 유물의 행방을 알 수 있게 된 거야. 시야를 넓히겠다는 것도 거짓말은 아니야. 고로가 집에서 라이트 노벨만 보는 건 상책이 아니라고 나가서 좀 돌아다녀 보라 했거든. 와타치미 섬에서 수메르까지 오면서 수많은 풍경들을 감상했어. 우림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기도 했지. 수메르는 정말 흥미로운 나라더라. 다만 물건이 설마 사막 일대에 떨어질 줄은 뭔가 느껴지긴 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겠어. 이리이아 씨는 우리한테 무언가를 특별히 숨기지 않았지만 이 신기루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 아마 너도 느꼈을 거야. 그러고 보니 오늘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 그래, 레시그 씨를 만났구나. 그럼 신기루에 대한 단서를 얻었어? 근심에 갇혀 주변을 살피지 못하셨나 보구나. 사실 하늘과 땅이 뒤바뀌기 전에 신기루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 여행자! 이야기하는데 방해한 건 아니지? 괜찮아요.
두 분 다 고생하셨을 텐데 같이 차 한잔 할까요? 좋아요. 실은 방금 유라랑 같이 디저트를 만들었거든요. 이디희한테 오븐이랑 화덕이 있더라? 정말이지. 일찍 좀 말해주지. 그럼 달빛 파이를 먹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만든 건 경랑파이야. 여행자도 먹어볼래? 포켓피타도 있어. 코코미 씨도 좀 먹어요. 차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아니지. 군사님이라고 불렀어야 했는데. 이런. 그럼 사양하지 않을게요. 맞다, 유라. 그 친척은 어떻게 됐어? 녀석은 넌 아마 상상도 못할걸? 녀석도 오븐 옆에서 한창 바쁘거든. 정말요? 미안해서 어쩌죠. 괜찮아요. 저희도 신기루를 위해 힘을 보태고 싶거든요. 어찌됐든 이건 나 때문이기도 하니까. 에? 무슨 일이야? 우리가 뭘 놓친 거야? 어서 와. 방금 레시그가 드디어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털어놓았어. 내가 직접 말할게. 내가 바로 신기루에서 발생한 모든 재난의 원흉이야. 레시그 씨. 그러니까 내가 비경 입구에서 엄청 정교하게 만들어진 물방울을 발견했는데 내가 7살 때 조부님께 받은 천구이랑 비슷하더라고. 근데 그게 돌아가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손을 뻗어 만졌는데 그게 신기루의 코어일지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내 말은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걸 보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전부 당신 탓인 건 아니에요. 제게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잘 잠가두는 건데. 비경의 입구? 설마 그 커다란 물방울을 말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다 같이 반성했고 레시그 씨가 먼저 신기루를 위해 보수 작업을 제안했어. 하지만 혼자서는 무리잖아. 그래서 나와 유라가 남아서 돕기로 한 거야. 아니, 난 그런 선량한 이유에서가 아니야. 난 그냥 이 녀석이 괜히 방해나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거야. 뭐 그래. 유라는 아직도 저런 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 엠버가 이럴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레시그 씨 오늘 잘해봐요. 반드시 꼭 그럴게. 아무튼 오늘 점심은 레시그가 만들도록 해. 알았어. 근데 내 실력으로 정말 괜찮으려나? 아니지. 다들 배려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 감동을 힘으로 바꿔서, 아니, 열량으로 바꿔서? 훌륭하네요. 하지만 힘을 아끼세요. 신기루엔 오랫동안 손보지 못한 곳이 많아서 하나하나 검사해 봐야 하거든요. 일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디이아의 기세가 평소랑 달라졌어. 여기 있는 3사람 빼고 남은 분들은 오늘 같이 움직이도록 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불러올 테니 준비해서 서둘러 출발하죠. 정말 신이 나서 뛰어갔네. 그렇게 기쁜가? 처음으로 작업 반장이 되어서 그런가 봐. 우리 이제 어디로 가? 마지막 부품을 가지러 가야지. 아마 게시판에 적혀있던 감독에게 있을 거야. 역시 군사 씨는 관찰력도 정말 예리하네. 감독? 그게 무슨 뜻이야? 감독은 하나의 직업이야. 이 감독의 이름은 조시모스라고 해. 이디이아 씨가 신기루를 전반적으로 관리한다면 조시모스 씨는 무대 위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지. 그럼 이디이아 언니가 더 대단한 거네? 더 대단한 이디이아 씨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누군가 저 대신 설명을 잘해주고 계셔서 편안하게 게으름 피우는 중이에요.
그 사람은 평소에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해서 오두막 안에서 무대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거나 대본을 쓰곤 해요. 근데 그 오두막이 어디에 있었더라?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디야 언니는 그냥 마스코트니까. 아마 저쪽 방향일 거예요. 네?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감독은 소품을 옮겨야 하니 극장과 너무 멀리 떨어져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극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무대를 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만약 저라면 저기 있는 오두막을 선택할 거예요. 하지만 극장 방향은 어떻게 알아낸 거죠? 아, 그건 어렵지 않아요. 저쪽으로 갈수록 주변이 화려해지니까요. 아, 일리가 있네요. 왜 전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자동 장치가 어디로 간 거지? 남배우 등신대는 있는데 여배우 건 어딜 간 거야? 어? 이게 누구야? 이디야잖아? 맞아요. 저예요, 조시무스. 이런 걸 바로 극적인 등장이라고 하죠. 정말 의외야. 난 네가 아무도 못 찾을 곳에서 혼자 울고 있을 줄 알았는데. 신기한 녀석이네. 내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거야? 난 페이몬이야. 신기할 거 없어. 그냥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외웠을 뿐이야. 너에 대한 평가가 다들 똑같나 봐, 이디야.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마스코트를 하는 거였는데. 이런 상황이 바로 후회 막급이라고 하는 거겠죠. 마스코트? 네 새로운 캐릭터야? 난 그런 대본을 써준 적이 없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죠. 제 친구들을 소개할게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코어힐의 부품은 당신에게 있나요? 있긴 있는데 그 사고 때문에 무대의 장치들이 고장나서 기존 공연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달까? 지금 조시모스는 부품을 인질 삼아 우리 보고 장치를 고치라고 하고 싶은 거야. 틀렸어요. 무대를 고치는 거겠죠. 조시모스 씨가 등신대를 못 찾겠다고 하셨으니 도구를 고치는 게 아닐까요? 부품을 고치는 거야. 부품도 고장났으니까. 평소 업무부터 시작하는 게 어때? 조시모스 씨는 대본을 써야 하니까 난 대본 수정에 걸겠어. 대체 어떤 일들을 겪었길래 날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거야? 부품은 멀쩡해. 필요하면 지금 당장 줄 수도 있어. 난 그냥 다들 나를 도와 공연을 복구해줬으면 한 거라고. 봐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공연에 필요한 빈자리들을 다 채울 수 있지 않겠어? 엄청 재밌을 것 같아. 클라가 도와줄게. 다들 도와줄 거지? 게다가 사실 아까부터 대본을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너희들이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아, 마치 한 줄기의 빛 같달까? 아, 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아무튼 너희를 보는 순간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 네? 그 오랫동안 막혔던 이야기를 정말로요? 정말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이야. 나한테 시간을 조금만 줘. 금방 완성할게. 이디야, 여길 좀 부탁해. 정말 대본을 쓰러 갔어. 조시무스는 늘 대돈이 만연히 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 했거든요. 단지 소문을 근거로 한 거라 시작만 쓰고 계속 막혔다더라고요. 다들 조금 쉬고 계세요. 전 뭔가 준비할 게 있는지 살펴볼게요. 다른 건 감독이 대본을 가져오면 또 얘기해요. 감독은 작가나 다름없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영감이야. 그래서 군사 상고노미야 씨를 보는 순간 바로 새로운 캐릭터가 한 명 떠올랐어. 그렇게 여주인공을 추가하고 나니까 이야기가 자연스러워졌어. 다들 대본을 봐봐. 이제 다 같이 완성해가면 돼.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조시모스 오빠, 이 단어는 무슨 뜻이야? 어디 보자. 아, 깃들다는 건 마치 꼬마 새가 나뭇가지에 머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귀엽게 읽는 게 좋지?
잘 모르겠어. 괜찮아. 돌아가면 내가 같이 대사를 연습해줄게.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케이아 씨. 연기에 상당히 조예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에 배우 생활을 하셨었나요? 과찬이시네요. 그냥 대본을 조금 읽을 줄 아는 것뿐이죠. 오, 그러신가요? 그럼 정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늘 이런 인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유명한 감독이 되면 케이아 씨와 꼭 함께 일해보고 싶네요. 이거 계속 연락을 드려야겠군요. 좋죠? 얼마든지요. 자, 그럼 일단 계속 대본을 읽으면서 연출의 디테일들을 잡아주시고 난 무대를 봐야 해서 먼저 실례. 날 찾을 일이 있으면 이 구역 중앙에 있는 제일 큰 극장으로 와. 신기루 안의 극장이라 어떨지 엄청 궁금하네. 모두 준비하느라 바쁜 것 같은데 우리 먼저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가자. 어라? 없네? 분명 여기에 뒀었는데. 조시모스, 아직도 바쁜 거야? 너희구나. 자, 가까이 와서 이 무대를 직접 봐봐. 내가 심혈을 기울여 설계한 무대라고. 감독의 일에는 무대 설계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듣고 놀라지나 마라. 여기에선 감독, 각본, 무대 담당까지 전부 다 나 혼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겠어. 이디야였다면 이미 포기했을 텐데. 이디야도 쉽지는 않아. 내 유일한 관중이니까 날 자주 지적하긴 하지만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뜬금없다 같은 감상뿐이지만 아마 방식이 이디야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겠지. 그래도 이디야의 비평이 많은 도움이 됐어. 뭐랄까, 약간 매니저 같달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이곳에 와서야 진정한 감독이 될 기회를 얻었으니까. 그럼 전에는?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긴 해. 공연을 보고 집에 갈 때면 항상 그 이야기를 몇 번이고 곱씹곤 했어. 그게 반복되다 보니 나만의 소망이 생긴 거고. 근데 난 손재주만 좋아서 나중에도 결국 소품 관리나 무대 세팅과 관련된 일만 했지. 직접 무대를 꾸미는 것도 재밌긴 하지만 역시 직접 연출을 결정하는 게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아. 어쩐지 그래서 알림판에 감독이라는 이름만 남겼구나. 혹시 독심술을 할 줄 아는 거야? 참, 부탁 하나 더 해도 될까? 이따 써야 할 총대본이 보이지 않아서 말이야. 방금 다 쓴 거 아니었어? 맞아. 아까 너희 파트를 나눠주고서 총대본을 들고 이곳저곳을 체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이질 않네. 여기 없다면 아마 다락방에 있을 거야. 대본을 완성한 뒤로는 이 두 곳밖에 가지 않았으니까. 다만 내가 무대를 더 준비해야 해서 혹시 괜찮으면 둘한테 부탁해도 될까? 금방 갔다 올게. 우와, 여긴 책이 엄청 많네. 근데 총 대본은 어디에 있으려나? 2층에서 방울이 소리가 들린 것 같아. 어서 가보자. 으아, 여기에 대본이 여러 권 있어. 방울이가 감독이 쓴 대본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구나. 거의 다 반쯤 쓰다가 만 것들이네. 분명 완성된 대본이겠지. 일단 대본의 두께를 보고 결말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나 많은 대본 중에 조건에 맞는 게 딱 하나뿐이라니. 게다가 최근에 완성된 것 같아. 얼른 이걸 조시모스에게 가져다 주자. 조시모스, 대본을 가져왔어. 이야, 정말 고마워. 큰 도움이 됐어. 시간이 부족해서 무대를 최고의 상태로 복구하진 못했는데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지. 중요한 건 무대가 아니라 연출 그 자체니까. 무대에 문제가 있어도 연출이 계속될 수만 있다면야.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좋아, 받아들였어. 연출이란 건 그 자체로 우연이니까. 똑같은 연극도 연출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법이지. 그런 차이가 바로 다른 연출들과 구분이 되는 특색인 거야. 마지막으로 또 부탁이 있는데 여행자, 구상도에 들어갈 수 있지? 사실 내 무대는 구상도로 만든 거야.
먼저 소재들로 도구들을 만들고 구상도의 일부로 바꾼 거지. 원래 구상도는 신기루를 구축하는 용도인데 나처럼 물건을 구상도로 바꾼 건 거꾸로 일을 한 셈이지. 이디야는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면 어렵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다고 했어. 원래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는 게 그 뜻이었구나. 그럼 우리가 뭘 도와주면 돼? 여행자가 구상도의 무대에 들어가서 연출 도구를 조작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아, 그렇구나. 조시모스는 항상 감독도 해야 하고 무대의 도구랑 장치도 조종해야 하니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야. 내 능력이 숙련된 극작가들에 못 미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뜬금없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미숙한 작품이어도 내가 직접 무대 아래에서 보고 싶어. 그렇게까지 말하니? 정말 고마워. 그럼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러 갈게. 준비가 되면 바로 공연을 시작하자고. 아주 오래전 어느 대도가 빛이 없어서 모두가 어둠의 고통을 받는 나라에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잠시만요. 케이아 씨,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사람들은 나를 단검 대도라고 부르지만 내가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이를 구제한다는 건 아무도 모르지. 빛이 없는 이곳, 어둠 속에서 악행을 일삼는 녀석들은 더 파렴치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들은 더 비참해지고 있어. 대도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그때 세계에 큰일이 벌어졌다. 유성 하나가 하늘을 가르고 나타난 것이다. 여행자, 앞에 있는 이동 장치를 밟아줘. 좋구나. 순간이었지만 빛이 이 대지를 환히 밝혔어. 내가 저 빛을 찾아올 수만 있다면 어둠을 환하게 비추어 사람들의 고통을 끝내줄 수 있겠지. 대도는 곧장 유성의 궤적을 쫓았지만 그 유성은 하염없이 날아갔다. 저기 여행자, 별이 끝도 없이 날아가고 있어야 해. 내가 이 위험한 사막에 발을 들일 줄이야. 그의 앞에 펼쳐진 사막에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있었고 유성이 지나간 곳은 지형이 바뀌어 산과 암석들로 길이 험준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지. 대도는 수많은 고난 끝에 사막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 있는 건 유성이 아닌 흰옷을 입은 어느 여자아이였다. 이상하군. 분명 유성의 궤적을 따라 이곳까지 왔건만. 아야, 혹시 눈부신 빛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니? 그러자 여자아이가 대답했다. 멀리서 온 여행자님, 당신이 쫓은 건 그저 병에 담긴 불이에요. 하지만 불꽃은 이미 꺼지고 빛은 멀리 떠나버렸죠. 병에 담긴 불이라고? 네, 그 병 역시 누군가의 선물이죠. 그렇게 여자아이는 대도에게 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원래 폭포 위에 지어진 왕국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왕국이 멸망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가족들과 흩어지게 된 것이다. 아이가 떠나온 숲은 짙은 안개로 가득했고 무수한 가시나무들이 앞길을 막기도 했다. 아래에 장치가 있는데 발동이 되었을 때 누르면 가시를 무대 아래로 정리할 수 있어. 만약 등불을 찾을 수 있다면 숲을 지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아이의 팔과 발은 미세한 상처들로 뒤덮였지만 아이는 고통을 참으며 조금씩 나아갔다. 아이가 가는 길은 험난했지만 아이는 이미 결심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어.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거대한 가시가 앞을 가로막았다. 아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절망을 느꼈다. 누군가가 날 도와준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답하리라. 그때 누군가 아이의 진심 어린 소망을 듣고는 잠깐! 마지막에 가시는 장치가 없는데? 아우, 그 가시판들을 체크하는 걸 잊었네. 줄거리대로라면 지금 그 판들을 치워야 하는 건가요? 네, 이걸 빼먹다니 큰일이네요. 할례가 도울게. 명예기사원님, 받아! 역시 통통 폭탄이다! 그때 누군가 아이의 진심 어린 소망을 듣고는 지나가던 통통 폭탄이 아이에게 길을 터주었다. 정말 고마워요, 통통 폭탄. 그렇게 아이가 숲의 깊은 곳에 다다르자 그곳에는 등불이 아닌 어느 빨간 마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설명을 하자면 원래 대본에서 가시를 불태운 건 바로 이 마녀야. 그런 건 끝나고 얘기해. 마녀는 아이를 가엾이 여겨 품고 있던 병을 아이에게 주었다. 그리고 마녀는 아이에게 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빨간 마녀는 활발하고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아시스에서 쉬고 있는데 초승달 모양의 호수에서 아름다운 병을 줍게 되었다. 클레, 얼른 이 등불 앞으로 와. 가고 있어. 빨간 마녀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대단한 마녀였다. 그래서 그녀는 그 병을 똑같이 대단한 병으로 바꿨다. 하지만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건 병 안에서뿐이었다. 에구구, 이 병은 장난감으로 쓰기엔 좀 별로지만 잠시 깃들어 있기엔 합격이구나. 빨간 마녀가 병의 입김을 불어 그 병을 딱 한 번 병 밖에서도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었다. 에? 병을 불어야 해? 병에서 빛이 나. 병 안에서 불빛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마녀처럼 새빨간 병이 되었다. 빨간 마녀는 이야기를 마치곤 새빨간 병만 남긴 채 모습을 감추었다.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병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곳을 떠나 그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갈래. 그리고 라고 병이 묻는 것 같았다. 나도 몰라. 병의 불빛이 꺼지고 아이는 소원대로 아무도 올 수 없는 사막으로 오게 되었다. 유성을 찾던 대도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실망했다. 병에는 더 이상 병 밖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불빛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하네요. 제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이곳은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이어야 하는데. 사막은 위험한 곳이지만 굳센 결심으로 어려움을 헤치면서 결국 이곳에 올 수 있었어. 그럼 이 병을 가져가세요. 소원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 소원은 병 안에서만 이뤄질 거예요. 그럼 빛을 내게 주렴. 그렇게 여자아이는 대도가 원하는 대로 병에 불빛이 돌게 만들었다. 병 안의 불빛은 병을 뚫고 나와 세상에 어디라도 밝게 비출 수 있을 듯이 밝았다. 그 불빛처럼 눈부시진 않지만 그래도 대단한 빛이구나. 내가 병을 가져가면 넌 어떡할 거니? 나도 몰라요. 그렇다면 나와 함께 가자. 아이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대도와 함께 빛이 없는 나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이 가져온 빛 덕분에 그곳의 어둠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그렇게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그럼 연출을 순조롭게 마친 거지? 병아기 성이? 칼레 방금 잘했지? 새빨간 대마녀 같지 않았어? 우와! 클레가 마녀의 옷을 입고 있네. 방금 그림자만 봤을 때도 모자챙이 널찍한 게 정말 귀여웠어. 클레도 정말 좋아. 조시모스 오빠 고마워. 아니지 감독 오빠 고마워. 감독 오빠? 태어나서 날 이렇게 불러준 거 처음이야. 고마워 마녀님, 나 정말 기뻐. 감독 오빠가 도안을 그리고 의상을 만들었다고 이디야 언니한테 들었어. 이디야 언니가 조금만 손보니까 클레가 입을 수 있었어.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하네. 이디야도 대단하고. 내가 뭘... 그저 큰일 났다, 왕자님의 무도에 가야 하는데 예쁜 옷이 없네 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수단 정도일 뿐이야. 재봉도 손재주가 필요한 일인데 이디야 씨는 훌륭하네요. 그래요? 어머... 전 먼저 가볼게요. 얘기들 계속하세요. 이디야가 부끄러워서 도망가 버렸네. 진짜 수줍음을 많이 타는구나. 이디야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민감한 사람이라 감동해서 어디에 숨어서 울고 있는 건 아니겠지? 좀 걱정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볼게요. 그럼 저 먼저 실례할게요. 참, 이번 연출은 어땠어? 모두의 평가를 듣고 싶어. 시작했구만. 조시모스, 정말 우리의 감상을 듣고 싶어? 당연하지. 난 충분히 잘했다고 자신한다고. 편하게 말해. 편하게. 어떤 비평이라도 달게 들을게. 그럼 정말로 말할게. 시작할 때는 괜찮았는데 뒤로 갈수록 너무 평범해졌어. 더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하는 것 같았달까?
등장인물도 약간 뜬금없었고 왜 이렇게 극을 짰는지 모르겠어. 겨우 이야기에 숨겨진 뜻을 이해할 수 있겠다 싶었을 때 갑자기 끝을 낸 것도. 페이몬의 말이 맞아요. 천일여사 같은 이야기 구조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듯 하더니 이내 혼란스러워졌고 도구의 처리를 잊은 것도 감점사항이었어요. 이디야 언니, 방구 아니었어? 중요한 얘기를 나누는 게 들려서 밀물처럼 다시 돌아왔죠. 비평을 하러 굳이 돌아오다니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 네, 하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 딱 그것만큼은 좋았어요. 그런가요? 전 아직 본격적으로 말하지도 않은 건데. 이디야 씨, 잠시만요. 아, 네. 저 잠시 갔다 올게요. 다들 비평을 계속해주세요. 맡길게요, 페이몬. 그럼 나도 생각을 더 말해도 될까? 당연하지. 감독이 되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길이니까. 결말에도 문제가 있었어. 그 여자아이 말이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는 않지 않아? 생각해봐. 가족들이 아직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혼자만 행복하고 싶다니 이상하잖아. 괜찮아. 비평을 받아야 발전이 있으니까. 나도 이번에 무대 아래에서 많은 걸 배웠어. 정말 꿈을 이룬 것 같은 기분이야. 긍정적인 마인드는 좋네. 전혀 타격이 없는 것 같아. 타격이 전혀 없진 않지. 하지만 다 맞는 말이었어. 나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러고 보니까 이 대본은 급하게 만든 거였지? 역시 나랑 이디야가 너무 엄격하게 본 건가? 괜찮아. 나한테는 무대 위의 과정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니까. 상상을 좋아하던 어린 시절은 다들 있지? 등불 아래에서 인형이랑 직접 만든 종이인간을 싸우게 하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도 질리지가 않잖아. 침대에 누워서 상상을 펼치던 남자아이와 지금의 나는 똑같아. 본질적으로 똑같은 즐거움을 얻었고. 물론 여러분 덕분에 연출을 잘 마칠 수 있었지. 감독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 우리도 정말 즐거웠어. 이걸 받아. 저번에 약속했던 부품이야. 방금 공연에서 사용했던 병이네. 클레가 입김을 불었더니 빛이 났어. 맞아. 빛을 나게 한 비밀을 알고 싶어? 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요정이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입김을 보면 요정이 눈을 뜨는 거야. 맞아. 바로 그거야. 그럼 이제 된 건가요? 아, 여기를 조금 더 조이면... 잠깐만요, 금방 돼요. 이 옷 생각보다 화려한데? 여러분, 혹시 시간 되세요? 특히 조시모스 씨, 이디야 씨가 잠깐이지만 꿈을 이뤄준다고 하시는데요. 꿈을 이뤄준다고? 감독을 향한 조시모스 씨의 꿈을 처음 들은 사람으로서 쓸모없는 이디야지만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네요. 전 애초에 이디야 씨가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갑자기 주제가 저로 변한 건가요? 아무튼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오늘의 남자 주인공입니다. 짜잔! 케이 오빠, 정말 대도가 됐네. 아니, 무대 의상을 입은 정도로 감독님이 정말 좋아하겠어? 그냥 샘플인데. 즐거움은 그렇게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말 말아요. 감독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작품에 적합한 사람이 나타나야 현실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여자 주인공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남자 주인공으로서 더 분발해야겠는걸? 조시모스 씨가 그려놓은 무대 의상 또한도 제법 있고 샘플 의상도 여러 개 있어서 조금 손을 봤는데 여러분이 상상하던 주인공의 모습이 맞나요? 너무 잘 어울려. 이디야, 난 정말 너무 기뻐. 모두 고마워. 감독이 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다니.
어때요, 감독님? 좀 진정이 되시나요? 많이 나아졌어요. 고마워 이디야. 아니에요. 인사치레는 그만하셔도 돼요. 부품도 다 모았으니 이제 감독님과 작별할 시간이네요. 이제 유리비 신기루의 코어로 가서 신기루를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요. 이 옷을 입고 가도 돼? 당연하지. 그 무대 의상들은 두 사람이 가져가죠. 오빠도 입고 있어. 정말 멋져. 저도 마녀 씨와 같은 생각이에요. 이런 시기에 특별한 남자 주인공이 되어봤다는 건 정말 소중한 추억이니까요. 좋아. 그럼 일단 되도록 계속 활동을 해보도록 하죠. 조심하세 감독 오빠. 또 봐. 조심히 가. 내 소중한 친구들. 유라랑 콜레이다. 돌아왔구나. 공연이 거의 끝날 때 이디야 씨가 방울이를 통해 소식을 전해줬어. 그래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 그럼 레시그 씨는 힘든 일들을 모두 도맡아 하느라 지금은 방에서 자고 있어. 좀 미안하네요. 지금까지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해. 열심히 일해야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런가요? 그래요. 그럼 우린 어서 유리비 신기루의 코어를 복구시키죠. 여긴 우리가 처음으로 방울이를 만난 곳이잖아. 맞아요. 유리비 신기루의 코어는 가장 큰 흐름 영상이에요. 그리고 신기루는 가장 거대한 구상도죠. 그게 지금 저희가 보는 모든 것들을 만든 거예요? 정말 엄청나네요. 이제 예전처럼 코어의 구상도를 통해 복구하면 되는 거지? 네, 바로 그거예요. 이해력이 정말 좋네요. 여러 번 했으니 기억할 때도 됐지. 이제 시작하죠. 드디어 마지막 단계네요. 오, 갑자기 힘이 솟구치는 것 같은데. 휠은 애초에 부품을 조립해 만든 거니까 부품을 원래의 모양대로 맞추면 돼요. 그치만 우린 원래 모양을 본 적이 없는데. 괜찮아요.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고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네, 분명 괜찮을 거예요. 이디야, 너 대충 할 때는 정말 대충이구나. 우와, 성공이다. 그치만 돌아가지 않는데. 부품은 신기루의 코어로 돌아갔고 휠의 형태도 복구됐어요. 이제 문제 없을 거예요. 상처도 천천히 아물듯이 어느 날 밤 코어 휠이 다시 천천히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죠. 이디야 씨의 능력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돌아가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아, 그게... 신기루의 원래 모습이든 이디야 씨가 꼭꼭 숨기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든 모두 기대되네요. 그래도 이디야 언니가 마법을 사용하는 걸 보고 싶어. 분명 엄청 대단할 거야. 다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왜 클레도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마스코트 씨의 진짜 정체를 말하는 거야. 전에도 말했지만 이디야 씨는 절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의 특별한 능력을 은연중에 느낀 사람이 이미 있거든요. 군사 씨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가요? 전 나중에 유라랑 얘기를 하다가 발견한 건데. 항상 여유로워 보이는 군사 씨가 처음 진실을 파악한 사람이었군요. 그러는 케이야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들 알고 계셨던 건가요?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냥 신기루에 잘못 들어온 여행자에게는 진짜 모습보다 지금 모습이 더 친근할 것 같아서요. 저는 두려워하는 눈빛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왜? 도대체 뭐야? 다들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뭐랄까? 신기루의 주민들에게는 신의 눈이 없지만 그들에게서 물원소의 힘이 느껴졌거든요. 소설에 정신이 팔렸다가 문득 그런 가설이 떠오르더라고요. 무대 환영은 여러 모습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정말 예리하시네요. 그럼 다시 제대로 자기소개를 할게요.
저는 옛 물의 신께서 돌아가실 때 이곳으로 도망쳐온 물의 정령 이디야예요. 이디야 언니, 정말 예뻐. 갑자기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나누려니까 부끄럽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는 자신있게 드러내야지. 전 그렇게 용감하지 않다고요. 왜? 그럼 설마 예전에 마주쳤던 사람들은? 아마 그 물의 주민들의 원형은 이미 이곳에 없는 거겠죠? 맞아요. 그분들이 떠나고 싶어하면 제가 사막의 가장자리로 보내드리거든요. 예전에 받은 이 부품들도 사실 다 그분들이 남기고 간 선물이랍니다. 다만 전 항상 그분들이 이곳에 들어온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흐름 영사기로 그분들의 마음을 비춰보았죠. 소원을 이룰 수 있지만 병 안에서만 가능하다. 네, 그런 거예요. 정말 눈부신 빛이네요. 그렇다면 신기루의 코어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게 아니라 부품들이 먼저 각자의 위치로 떨어지고 그와 관련된 주인과 구역이 구현된 거군요. 그럼 이제 부품들을 모두 회수했으니 설마 그 사람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기만 한다면요. 서로 비평을 하거나 다투더라도 이곳에서 그들은 영원히 우리의 친구예요. 숑숑 열차와 감독님 모두 재밌었어. 칼라난 꼭 기억할 거야. 나도 이번 기묘한 모험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그럼 됐어요. 이제 저도 슬슬 휠이 다시 돌아가게 해야겠네요. 실력을 보여주세요. 흐르는 물처럼 부드러운 마스코트 씨. 긴장되네. 이상하네요. 왜 반응이 없지? 설마 신기루가 고장났던 것 때문에 힘이 부족해진 건가? 큰일이네요. 다들 엄청 지켜 세워줬는데 저도 허풍을 너무 쳐버렸고. 제가 숨을 만한 병 좀 주세요. 한 100년은 숨어 있을래요. 지금 이미 병 안에 있는데. 어떡하죠? 이래선 여러분에게 신기루의 원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군사씨! 이리야 씨, 괜찮다면 신기루 코어의 신기루 옷값을 제게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이거 맞죠? 엄청 큰 조개야! 코코미가 얘기했던 유물이 여기에 숨겨져 있었구나! 네, 이건 과거 모은 신사에 모셔져 있던 유물이에요. 신기루라는 요괴가 남긴 껍데기로 만든 건데 사람들의 소원을 듣고 신기를 모을 수 있다고 해요. 수백 년 전 이 유물은 최후의 야시오리 수호자가 출정에서 돌아오지 않으면서 자취를 감췄죠. 그것과 한 쌍인 진귀한 구슬은 원래 옷값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데 옷값이 신기루 코어 안으로 들어갔으니 구슬 역시 빛을 잃은 거죠. 응? 그건 왜 그런 거야? 그건 말이지. 어떤 소리를 정말 깊은 방 안에 가둔다고 생각해봐. 그럼 밖에선 안 들리겠지? 나는 이해했어. 조개가 너무 노는 걸 좋아해서 감금실에 갇힌 거지? 저도 이해했어요. 신기루의 코어가 최근 노화가 됐는데 그래서 군사씨가 구슬을 들고 들어온 거군요. 본론으로 돌아오죠. 원래 신사를 떠나면 이 유물은 빠르게 그 연기를 잃고 말아요. 하지만 신기루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곡물이나 다름없는 자신의 소원과 선물을 남기고 갔죠. 이게 그렇게 대단한 물건이었나요? 네, 이리이아 씨가 신기루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죠? 간단해요. 소원으로 불러내면 돼요. 예를 들어 제 이름은 상고노미야 코코미, 와타치미 섬의 아라이토가미 무녀입니다.
제 소원은 제 생각과 결정으로 와타치미 섬에 있는 모두와 제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디야 씨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제 소원이요? 제 소원은 유리비 신기루에 왔던 여행자들이 신기루 안에서뿐만 아니라 신기루의 밖에서도 그들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신기루 밖에서 하늘을 나는 열차 레일을 만드는 건 말도 안 되고 메이모는 결국 다시 학자 신분으로 돌아갈 거란 걸 알아요. 조시모스의 대본을 쓰는 실력은 아직 모자라서 폰타인으로 돌아가면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할 것도 알아요. 꿈을 이루는 게 어디 쉽나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바라고 있어요. 그들 모두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요. 그럼 이제 이 꿈과 소원의 힘을 맡길게요. 코어 휠이 원상 복구됐나 본데? 이디야 언니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여러분의 칭찬과 물음에 도취돼서 돌아보기도 부끄러운 말들을 해버렸네요. 전 살아갈 용기를 잃었어요. 그런 말 말아요. 정말 대단한 소원들이었는걸요. 맞아요. 이디야 씨는 자신을 위한 게 아닌 타인을 위해 소원을 빌었잖아요. 저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타인의 소원을 이뤄주려고 행동하고 그들의 미소를 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죠. 제 생각엔 그런 사람들이 제일 고귀해요. 칭찬은 그만해주세요. 저 정말 너무 어색해서 부끄러워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그래도 드디어 신기루가 회복됐네. 그럼 녀석의 빚도 갚은 셈이겠지? 그래? 왜 그래? 클레는 갑자기 소원이 엄청 생겼어. 슝슝 열차도 타고 싶고 커다란 관람차도 타보고 싶어. 이디야 언니, 우리 저기에 올라갈 수 있어? 있긴 한데 올라갈 수 있는 건 몇 명뿐이에요. 클레 혼자만 올라가면 재미없는데. 명예기사 언니. 정말이야? 엄청 높아 보이는데 실수로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난 널 걱정해주고 있는 거라고. 괜찮아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갈게요.
저도 안 간 지 오래되어서요. 정말 높다! 높은 곳은 정말 예뻐! 이디야 언니, 다음에는 태희 오빠도 데려와줘! 그럴게요. 전 매번 여행자님들을 신기루 밖에 보내드린 후 이곳에서 잠시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분들은요, 처음에 신기루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면서 정말 즐거워하세요. 하지만 그것들을 이곳에서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고민에 빠져요. 미련을 가지거나 아쉬워하면서 이곳을 떠나죠. 그럼 이디야 언니도 슬퍼져? 가끔씩 외로울 때가 있긴 하지만 슬프진 않아요. 누군가는 신기루를 떠날 때 자신이 만든 걸 전부 파괴하지만 여러분이 본 이곳의 주민들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신기루를 떠날 때 제게 물의 환영으로 자신의 모형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신기루에 남긴 자신의 꿈을 대신 보호하기 위해서요. 정말 낭만적이네. 네, 밖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신기루에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꿈을 이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즐겁답니다. 마치 제가 꿈의 종착지에서 그분들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전 그냥 모든 꿈과 소원이 병 안에 불빛같이 느껴져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 중이든 아니면 꿈을 이미 이뤘든 자신만의 빛을 떠올릴 때 웃음을 지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지금도 너무 그럼 저도 그때의 앨리스님의 은혜를 갚은 셈이네요. 사막은 아무리 봐도 더러운 흙들로 가득할 뿐인데. 그럼 내가 별명을 지어줄게. 이디야는 흙물의 정령이야. 그래, 이디야는 흙물의 정령이야. 감히 절 비웃는 건가요? 당신을 한 입에 잡아먹어버리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엉망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원래대로 회복한 신기루는 점점 생기가 돌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껏 즐겨주세요. 클레는 모두랑 같이 슝슝 열차를 타러 가고 싶어. 아루마을을 통해 가면 중간에 카라반 수도원과 선나원을 거쳐서 수메르 성으로 갈 수 있어. 그렇구나. 가는 길에 뭐라도 사갈까? 너희는 고르기만 해. 드는 건 다 내가 할게. 손에 들 수만 있다면 아무리 무거워도 상관없어. 선물 줄 사람이 뭐 그렇게 많다고. 엄마, 알베도 오빠, 진단장님, 레이저, 그리고 디오나 언니, 모나 언니, 피술 언니. 난 왜 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클레는 사람들에게 무슨 선물을 하고 싶어? 일몰 열매맛 사탕, 그리고 버섯몬처럼 큰 모자랑, 그리고 클레는 이야기책을 많이 사서 선물하고 싶어. 근데 엄마한테 줄 선물은 아직 못 정했어. 괜찮아. 가면서 보면 되지. 언니들이 도와줄게. 고마워 언니. 산고노미아 씨는 이 조개를 가지고 가지 않으실 생각인가요? 전 오히려 이디야 씨에게 맡겨두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와타치미 섬에는 이미 새로운 보물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의 소원도 점점 이뤄져 가고 있고요. 유물은 이 병 안의 신기루를 수호하면서 이곳에 거쳐가는 여행자들의 꿈과 함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